우리 이어서 357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때 무효로 보고 어떤 때 취소 사유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본다. 하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로 본다.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은 있지만 아까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거 있지. 이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법 규정이 법을 이런 법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그걸 이제 그 법 규정 제정한 목적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 외에 또 뭐야?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판례 읽었지? 그에 따라 이제 거기 보면 쌍가루 1번에 주체상의 하자. 이제 굵은 글씨만 읽어보면 첫째,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 권한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칙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금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장이 부과하지? 근데 경찰서장이 세금을 부과했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전혀 권한 없는 자가 행해서 그거는 경찰서장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응? 원칙론적으로. 그 다음에 굵은 글씨만 봅시다. 동그라미 2번.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권한, 자기 권한, 법으로 주어진 권한 넘어선 행위, 권한 밖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행정기관의 의사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응? 자,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느 조폭이 시장을 납치했어. 응? 그래갖고 무슨, 이게 도박장 개설하는 거 허가 안 해주면 땅에 묻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 그럼 시장이 땅에 묻힐 거야? 아니면 허가서에 도장 찍어줄 거야? 죽을 수는 없잖아. 허가서에 도장. 이거는 이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 협박, 저항할 수 없는 강요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행위, 이런 건 무효로 봅니다. 응? 그래서 거기 기억권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의사 능력이 이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잘 시험에 안 내. 그냥 한 번씩 읽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니은번, 이거 한번 보자. 니은번. 이것도 밑줄 치지 마. 여러분, 미성년자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민법상 미성년자는 20세야. 응? 여러분, 구급 공무원 몇 살부터 될 수 있어? 18세부터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미성년자인 공무원이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하자 있는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응? 그 정도. 물론 미성년자인 공무원이 했든 성년자인 공무원이 했든 아까 말한 대로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했다든지 등등 그렇게 되면 이제 하자 있는 행위가 되겠으나 단지 나이 갖고 미성년자인 공무원이 했다는 이유만 갖고 하자 있는 행위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의사결정에 흠이 있는 행위 나왔지? 자, 여기서 착오로 인한 행위의 경우, 요거 밑줄 쳐. 요거는 공부. 자,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어떤 행위. 그러면 단지 착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가 하자 있는 행위로 되느냐? 그건 아니고,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행위한 게, 착오가 있어서 한 행위한 게 결국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돼서야 그래야 하자 있는 행위가 되지. 응? 착오가 있더라도 하자 있는 행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핵심은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가 있었다는 그 자체만 갖고는 하자 있는 행위로 다루지 않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이제 아까 말한 요건에 안 맞게 됐을 때 그때 하자 있는 행위로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응? 그렇죠? 예를 들어 세 번째 줄을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만 지금 현재 병역 남자만 군복무 의무를 규정해놨지. 근데 이게 이름이 요새는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 갖고 구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출석부만 보면 여학생 이름인데 남자애야. 응? 뭐 그런 여자가 남자 전통적으로 요새 아마 그런 구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 이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그게 늘어가고 있어. 예전에 여자는 또 남자 이름 가진 경우도 꽤 있었지. 왜냐면 또 이 아들 못 낳는 집에서는 또 아들 낳게 하려고 그 딸들을 남자 이름을 막 지어주고 그래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름 싫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이름 바꾸기도 하죠. 개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사고 일으켜서 여잔데 징집영장을 발부했다. 응? 이런 거는 이제 사고를 일으켜서 전혀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돼서 이런 거는 이제 무효로 다릅니다. 이건 원칙론이야. 원칙론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제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요. 원칙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판례를 보면, 판례 알아보기에 위에 1번, 2번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뭐 그렇게. 자, 그 밑에 보라색 글씨 읽은 걸 잘 공부해야 돼. 자, 정당한, 제가 말하자면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 아까 원칙론이 무효로 본다 그랬지? 그래서 무효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 사례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3번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3번 판례 보면, 자, 거기 운전면허 행정처분한다 그러지? 응?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취소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근데 보면 이게 면허 정지 처분을 했는데, 여러분들 면허 정지 처분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경찰서장의 권한이에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도로에서 단속은 이제 그 하위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단속해서 이제 잡잖아. 그러면 이제 그 면허 정지 처분 나갈 때는 어디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국민한테 나가는 문서에 이 이름 쓸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행정청인 거야. 응? 행정청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누구 이름으로 했어? 단속한 경찰관 자기 이름으로, 명의라는 게 이름이야. 응? 자기 이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서를 내보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면허정지처분이라 그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면허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공부합니다. 4번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둘째 줄에 내부 위임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응? 자, 말로 다 설명해볼게요. 내부 위임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야, 이거 내 권한인데 네가 좀 처리해. 응? 권한을 대신 처리하라고 내려보내는 거야. 근데 우리끼리만 네가 하는 걸로 하는 거야. 밖으로 내보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 써서 내보내. 이게 내부 위임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가면 내부에서만 내려보낸 거야. 알고. 외부에는 안 알려지게 하는 거야. 이게 내부 위임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내부 위임이 되면 위임받은 하급자는 누구 이름으로 내보내야 돼? 상급자의 이름으로 내보내야지. 근데 여기 보면 누구 이름으로 내보냈대? 그러니까 내부 이임받은 하급자는 자기 이름 써서 내보낼 권한이 없는데 지 이름 써서 내보냈대. 그러면 이 권한 없는 자 하는 행위가 돼버려서 무효다. 응? 3, 4번. 근데 권한 없는 자가 있다 그래서 다 무효인 건 아니다. 응?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 사유로 판결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2번 3번, 2번, 3번 잘 나옵니다. 자, 2번은 여기 적법하게 권한이 위임이 없다 그랬지? 이건 내부 위임하고 다른 거야. 그냥 읽어. 적법하게 위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적법하게 위임이 됐다는 상급자가 갖고 있던 권한을 하급자에게 이건 이제 네가 가져 하고 아예 내려보내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위임하면 하급자가는 이제 자기 권한이 됐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적법하게 위임이 없다는 얘기는 권한이 안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관세 부과 처분이 나오잖아. 관세라는 세금은 예를 들면 관세청장 무슨 이 몇몇 자만 법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여기 나오는 세관 출장소장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를 부과했다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관세청장이나 세관 출장소장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지. 그렇게 보기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응? 꼭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나오면 3번에서 넷째 주 보면 전결 나오지. 전결. 그리고 첫째 주로 보면 내부. 이것도 내부 이임하고 연결된 거야. 응? 그래서 셋째 주 끝에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 우리가 앞에 이게 이런 걸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하죠.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그 밑에 보조기관 등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자,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장관이 국장한테, 응? 자, 나 이거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니까 여기 무슨 결제 서류 올라오면 장관 이거 내 이름으로 결제해. 국장한테 장관 내 이름으로 결제해서 내려보내. 이렇게 하고 나간 거야, 장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 전결권자가 누구야? 국장이야. 응? 근데 국장이 이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과장이 했단 말이야. 과장이 결제 서류에다 장관 이름 써서 도장 찍고 내보낸 거야. 이게 셋째 그대 원래의 장결권자, 즉 국장이 아닌 그 밑에 또 국장을 보조하는 과장이 전결했다면 이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뭐야? 무효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다. 응? 그 조치는 왜? 응. 권한 없는 자의 아예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무효라고는 아니다. 응? 그래서 2번, 3번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권한 유월 행위. 유월이라는 건 권한 벗어난,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제목은 뭐 그렇게 보고 1번 여기서는 1번을 중시합니다. 1번 판례. 자, 1번을 보면 첫째 줄에 원칙론 얘기가 나오지. 자기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면 행정기관이 자기의 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는 권한 유월한 행위를 하면 이건 무권한 행위가 돼서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볼 때 무효라고까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거기 보니까 이제 굵은 글씨를 보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지원 나왔죠?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공무원이 9급부터 1급까지 있잖아. 근데 9급에서 6급까지는 보통 장관이 인사권이 있어요. 응? 근데 5급부터 1급까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 그럼 여기서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야. 근데 5급 이상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어. 그러면 사표 수리해서 인사조치하는 권한은 대통령이거든. 지금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표를 냈는데, 응? 누가 사표를, 여기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게 사표 수리하는 행위를 그렇게도 말해요. 응? 그게 원래 법적인 용어는 의원 면직 처분. 근데 실무상 쓰이는 용어는 사표 수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건데 국가정보원장, 이게 국정원장은 장관급인데 국정원장이 사표 수리했다면 사표 수리 권한이 없는 자가 사표 수리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야. 응? 그러나 이걸 가지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그래서 일단 위법인데, 그죠? 위법인데 사실 사표를 수리하는 행위는 본인이 나 그만둘래 하고 사표 낸 거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 심사숙고 막 이런 게 없잖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무효라고까지 할 거는 아니다. 라는 취지로 1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효라고 안 본 사례. 이거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네요. 응?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이제 명백한 하자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가 좀 다르지. 명백하게 권한 없는 자가 한 거라서 명백한 하자는 있는데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취소사유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착오에 의한 행위는 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라색 글씨에 서운 취소의 결정 및 통보라고 했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다. 훈장 수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 수여했던 훈장을 취소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 그런데 뭐야? 이거 셋째 줄에 보면 이미 훈장 받은 사람은 예전에 뭐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라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면 훈장 수여의 상대방은 누구야? 돌아가신 분이야. 공적 세운 분. 그럼 유족은 훈장 수여의 상대방이 아니야. 다만 그냥 이 형식상 그 자기 뭐 조상에게 수여된 훈장을 그냥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훈장 줬다가 취소하는 서운 취소도 상대방은 그 공적 세운 분이고 그 유족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서운 수여했다가 훈장 수여했다가 취소하는 조치는 결국 돌아가신 분에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유족에게 훈장 취소합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유족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장관들 모인 회의에서 훈장 수여했던 거 취소하고 결정하고 절차 밟아 결정하고 정부 발행하는 신문이 관보 등에 게시하거나 이랬으면 그걸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다고 보고 효력이 생기는 거로 봐야 된다. 이런 게 깔려 있고, 근데 실제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결정을 서운 취소 결정을 했는데 누가 이제 유족에게 통보를 했냐면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서운 취소했다고 통지를 보냈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거 위법 아니다는 거야. 응? 즉 중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보냈다 하더라도 훈장 주는 자 대통령으로 돼 있고 다 뭐 여러 가지 보면 다 대통령이 훈장 주고 취소하는 권한자라는 걸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중간에서 보훈처장이 전달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적당한 방법으로 관보에 게재해서 공고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유족에게 통보를 안 했다 그래서 그것도 통보한 자가 또 국가보훈처장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거 서운 취소는 대통령이 한 처분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유족이 그걸 소송을 걸려면 서운 취소가 위법이라고 소송을 걸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서 그 중간쯤에 보면 중간쯤에 밑줄 친 데서 서운 취소 처분의 통지가 처분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에 의해서 통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고 그 통지로 다 대통령이 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운 취소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는 방법으로서 주체나 형식상의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이런 거 이제 그 대통령이 처분한 건데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한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주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 X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상 자 제목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행위를 했다면 무효다. 아주 우리 우스운 예로 5층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5분 내에 완공해라 이랬다면 그건 실현 불가능한 행위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근데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죠.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라 부과하는 거, 그죠? 이거는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아까 여자에 대한 증인영장 발부도 그렇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우리 영화 제목에서 나오는 살인 면허, 살인하는 걸
면허 허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불가한. 응? 무효.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극도로 불명확한 행위도 무효. 응? 내용이 불명확. 그죠?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거 이건 내 희망사항. 내가 건물이 5채가 있어. 희망사항. 근데 나한테 통보가 왔어. 당신이 소유한 건물은 불법 건물이니까 언제까지 철거해라. 근데 어디에 있는 어느 건물인지가 안 써 있어. 그러면 내가 5채 건물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어. 이렇게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거는 무효다. 내용이 불명확해서. 그다음에 3화 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 공서양속은 줄임말로서 이걸 늘리면 공공의 질서, 그러니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말합니다. 응? 그런 뜻이야.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응? 이거 민법에서는 무효인행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거 있잖아. 우리 지금이야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지탱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미 결혼을 했고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면서 또 딴 사람하고 첩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는 민법에서 이제 무효로 봅니다. 그는 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 해가지고 무효로 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그 행정기관회의가 이런 선량한 풍속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무효로까지는 다루지 않고 취소 사유. 그래서 요거는 판례로 확립된 건 아니고 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설이 그렇게 봐요. 응? 취소 사유로 다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서 판례들이 또 소개돼 있죠. 내용상의 하자. 자, 1번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국가가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일정한 시간 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은 소멸 없어졌는데 그 뒤에 세금을 부과한 거라면 그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다. 응?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앞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대요. 그러면 거기 무슨 세금이 나와?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와요. 원래 양도소득세라는 게 우리 부동산이면 땅이나 건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원래 샀을 때 가격이 1억이었는데 팔 때 2억 받고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생겼어. 1억의 양도 차익.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양도소득세인 거란 거로 이 세율이 되게 높아요. 우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데 아니 부동산을 양도했어야 뭔가 양도소득세라는 게 부과될 수 있는 거지.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착오로 부과했다면 결국 양도소득세를 부과 대상도 아닌 자에게 부과한 게 돼서 무효다. 응? 3번도 1번하고 비슷한 얘기. 여기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는데 비슷하게 보면 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난 뒤에 세금 부과한 조치 무효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은 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라는 게 나오죠? 아마 무슨 재개발 이런 걸 했나 봐. 그러면 재개발로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재개발을 추진한 재개발 조합에게 니네가 재개발에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긴 부분, 그 재개발을 하게 되면 교통 문제도 또 확대시키고 환경 문제도 또 유발시키니까 이른바 개발로 인한 이익 중에서 일부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해서 그 거둔 돈으로 교통 개선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하고 이렇게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는 5번 판례는 개발 부담금 부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부과해야 되도록 돼 있다는 거야? 재개발 조합에게 부과해야 되는 건데 조합에게 부여한 게 아니라 그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 개인들에게 부과한 거는 대상도 아닌 자에게 부과한 것은 무효다. 그 다음에 6번은 여러 번 나오는 거. 결격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를 모르고 공무원으로 임명한 거 무효다. 응? 무효다. 6번, 7번이 다 결격사유자 임명한 거죠? 응?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9번 판례 내려가. 9번 판례 보면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 기속력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속력에 어긋났다는 얘기는 뭐야? 자,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취소송을 받아서 얘한테 영업정지한 건 뭐 과도하니까 이건 취소한다, 위법이다 해가지고 판결 나왔는데 행정기관이 판결에 어긋나게 또 뭐 조치를 한 거야. 그러면 판결에 어긋나는 내용의 조치를 행정기관이 했다면 그 조치는 무효로 봅니다. 그게 9번 판례의 뜻이에요. 판결에 어긋나는 내용의 조치를 반복해서 했다면 무효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 절차를 안 지키고 한 경우, 그죠? 절차상의 하자. 자, 이것도 이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절차는 안 지키고 했다면 무효. 좀 경미한 절차 또는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야 되는, 의논해야 되는 절차를 좀 안 지켰다. 그런 정도는 취소 사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로 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굵은 글씨 보니까 그냥 이거는 학설 얘기니까 1번 법령행상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되는 행위인데 신청 동의를 안 받고 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나? 장관이 길을 가다가 당신 되게 똑똑하다. 오늘부터 당신 우리 부처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근데 상대방이 저는 공무원 싫은데요? 그건 무효야. 그거 상대방 동의 없이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 무효. 이런 것처럼 또 2번 법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어떤 통지를 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는데 그런 걸 안 거치고 했다면 무효로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참여,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민의 협의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거 무효. 그런데 3번은 국민의 이해 참여를 안 시키고 한 거. 근데 5번은 다른 기관의 뭐 승인 동의 등을 안 거치고 했다. 요거는 이제 그것이 보통은 원칙 취소 사유로 많이 다룹니다. 대략적으로만. 그다음에 4번. 이 4번을 특히 중시하세요. 여기 청문 의견 진술 기회 이렇게 나오지? 상대방한테 불이익 조치를 할 때 상대방한테 변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거 있지? 이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어떤 거 있었어? 공무원 징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해당 공무원한테 자기 변명할 기회 안 주고 결정한 거? 그거는 무효라고 아예 국가공무법에서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이한 거야, 무효라고 한 거. 근데 그렇지 않고 법에 그렇게 따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변명 기회 안 주고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 조치의 경우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런 정도로 보고. 자, 구체적으로 밑에 판례 무효로 본 사례, 절차 안 거치고 한 거 무효로 본 사례 모아놨죠? 그래서 1항을 보니까 자, 국민으로부터 뭔가 허가해달라고 신청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이 뭐 허가해달라고 신청, 근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 거부 처분을 내렸어. 근데 이걸로 일단락 된 건데 국민이 다시 신청한 것도 아닌데 행정기관이 뭐 했어? 또 이유를 또 다른 이유 추가하든지 또 되면서 다시 또 거부 처분했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있지도 않은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한 게 돼서 이거 뒤에 다시 거부한 건 무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1번 신청에 대해서 일단 거부 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 처분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거부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나중에 거부하는 일을 다시 추가해서 다시 거부한 건 있지도 않은 신청에 대한 거부가 돼서 무효다. 뒤에 한 거부는 무효.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또 중요합니다. 3번 판례. 3번 판례 보면 거기 굵은 글씨 끝에 가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나오지? 야, 이거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기네 동네에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들어서면 좋아, 안 좋아? 소위 행정학에서 말하는 NIMBY, not in my backyard. 우리 뒤에는, 우리 뒷동산은 안 돼. 응? 그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나 봐. 근데 이게 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응? 또 관계 전문가, 응? 또 뭐 어디서 뭐 공무원 측 이래갖고 뭔가 거기 보면 그 입지 선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나 봐. 거기서 이제 막 이 토론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제하에서 이걸 하기로 하자, 승인 허용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장관이 최종적으로 거기다 이제 확정을 지었어. 폐기물 들어서는 곳으로 처리시설. 근데 문제가 뭐야?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인데 그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도 안 들어갔고, 응?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도 안 들어갔어.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돼서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서는 거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야, 그렇지? 이 법에서 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서 구성하도록, 이거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의 규정이다. 이걸 빠뜨리고 한 건 무효다. 응? 그래서 거기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참여 없이 요단. 응? 이 말 딱 뜨면 결론은 무효라고 봤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한 거. 4번도 공부해야 되네. 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네. 자,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그 셋째 줄 끝에 보면 셋째 줄에 다 있네. 인사교류라는 거 나오지? 여기서 말하는 인사교류라는 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천시로 시험 봐서 인천시 공무원이 됐잖아. 인천시 소속 공무원. 근데 인천시장이 너 경기도로 가. 응? 또 뭐야? 너 강원도로 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사를 바꾸는 겁니다. 근무하는 시도나 시군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사교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뭐냐면은 뭐 서로 간에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협조 조정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지. 너는 이번에 저 강원도 가서 좀 근무하다 와. 이런 식으로. 근데 지방 공무원 이런 데 법에 보면 첫째 줄 시도지사들끼리 인사교류안을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인사교류 권고가 먼저 있어야 인사교류라는 걸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인사교류안 작성도 안 돼 있고 인사교류 권고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교류 시킨 조치는 무효다. 응? 그 다음에 5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5번에 굵은 글씨 써놨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 이게 중요합니다. 안 거쳤어요. 자, 우리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있다 그랬지? 이건 뭔가 무슨 폐기물 시설, 처리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나 저 지방자치에서 무슨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주변 반경 몇 킬로 이내 환경에 미치는 다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법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된다. 돼 있는 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는데,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그 사업을 벌이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뭐 이래야 돼요. 근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 거쳤는데도 사업 승인을 내준 거야. 이거는 무효. 응? 아주 간단해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는데도 사업 승인 내줬다면 사업 승인 내준 처분은 무효. 그런데 그 밑에 비교 판례로 그 밑에 거 있죠? 바로 밑에 거 굵은 글씨 써놨지?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대요? 안 거쳤대요? 거쳤어. 거쳤는데 부실하게 거쳤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업 승인 처분을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응? 마치 그 부실의 정도가 심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친 거와 다를 바 없을 때는 그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냥 다소 경미하게 부실한 정도라면 그것만 가지고 사업 승인 처분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취소 사유로도 안 보는 거야.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중요한 심각한 게 아니었다면 사업 승인 처분 취소 사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면 잘 속는 거야.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쳤는데 사업 승인을 내준 건 무효지만 거치긴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거친 경우는 취소 사유라고 본다. 아니란 말이야. 취소 사유도 아니라고. 하자가 없다고 봤다고. 응? 그걸 잘 유의해야 돼.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7번. 7번, 8번 같이 설명할게요. 7번, 8번 보면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환지 처분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환지라는 거 한자 말이야. 환은 교환한다는 거고 지는 토지를 말하지. 토지를 바꿔주는 조치죠. 이제 이런 거 할 때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농지 정리 사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지 정리 사업 같은 걸 보자. 자, 어느 지역에 어느 하나의 지역에 이 논밭이 있는데 경계선이 소유자의 경계선이 다 이렇게 꾸불통꾸불통해. 응? 옛날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이 토지의 용도가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기계로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죠? 이래서 이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를 했어. 야, 우리 정리 좀 하자. 응? 어떻게 정리하자? 딱딱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하자. 여기 싹 밀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 정리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딱딱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한 다음에 이제 원래 소유자 A 이 땅 가지고 있었는데 요 땅을 A 땅으로 배정을 하는 거지. 이거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정리되기 전에 토지를 정리한 후에 토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래 땅보다 더 넓은 면적 또 가격이 높은 땅을 배정받으면 돈을 그만큼 차액을 더 내야 될 거고, 아니면 더 예전보다 더 가격이 적은 땅을 배정받으면 그만큼 차액을 돌려받으면서 이렇게 되고, 어쨌든 환지 처분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이 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정리 사업을 벌인 주체가 이제 토지 소유자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토지를 배정하는 조치입니다. 근데 이 환지 처분은 이미 확정이 돼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다 이제 배정이 끝난 다음에 환지 절차를 새로이 밟지를 아니하고 환지 변경.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변경시킨 조치는 무효다. 응? 그죠? 비슷한 얘기로 8번은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오지? 이거는 이제 미리 계획을 짜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정리 사업을 벌이면 이렇게 배분하기로 계획을 짜는 게 환지 계획이야. 계획 짜놓고 나중에 7번에서 말하는 환지 처분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응? 근데 환지 계획이 이제 사업자에서 짜여지고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거야. 인가를 받고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응? 수정할 내용이 생겼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수정할 계획을 수정해서 행정기관에 다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런 또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다시 다 말하면 공고하고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수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볼 수 있게 하고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이제 계획을 바꿔갖고 이 땅은 원래 이 땅으로 이제 배정할 계획이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거 절차 안 바꾼 거 무효래. 응? 자, 그렇게 보고요.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다 무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본 사례도 있어요. 절차 안 거친 거. 응? 그래서
자, 취소 사유로 본 사례 뭐 나왔습니까? 1번 이거 공부하세요. 자, 독촉이 나오고 압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면 세금 부과부터 나오겠지. 누군가한테 세금 부과를 했어. 근데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해.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기간 내에도 세금을 안 내면 그 다음에 재산 압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재산 압류를 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독촉하는 조치를 거치게 돼 있는데 독촉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재산 압류 들어갔다면 재산 압류한 처분은 하자 있는데 다만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 있는 게 된다. 응? 자, 1번 꼭 체크. 그 다음에 아까 3번, 4번, 4번 여기 두 개 묶으면 아까 공부했었지? 상대방 국민에게 뭔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뭔가 유리하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결정했다면, 조치를 했다면 그거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본다고 그랬지? 다만 아까 공무원 징계할 때는 그 법이 아예 딱 무효라고 못 박아 놓은 거고 그렇고 그 다음에 7번 할래. 맨 아래. 자,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나오지? 이게 뭐냐면 이 법에 의하면 애들 학교 앞에는 술집, 뭐 당구장, 모텔 이런 거 못 들어서 금지시켜 놓지. 예전에도 얘기했지? 근데 100%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려면 뭐 저기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야. 시장이 초등학교 앞에 정문 반경 뭐 200m 안에 모텔 허가를 내준 거야. 응? 시장이. 그랬더니 근데 뭐야? 아마 그 학부모들이 난리가 날 거야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모텔 허가 취소해라. 왜? 이거 법에 보면 학교환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수정 허가 안 해주겠는데 심의 절차 안 거치고 했지 않냐? 응? 그래가지고 취소를 송해서 이거는 취소 사유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 9번 여기 묶어요. 8번, 9번 묶으면 거기에 협의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그 8번, 9번의 공통점은 어느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국민에게 내보내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법이 정해놨다는 거지. 다른 행정기관에게 협의를 거쳐라 하는 거는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래.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지 동의를 얻어서 해라. 그럼 다른 행정기관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 근데 단지 자문을 얻어서 하라는 얘기, 자문이라는 얘기는 그냥 참고로 의견을 들어보고 하라는 거야. 그 다른 행정기관이 저희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거야. 응? 그게 자문이지.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법에서 협의를 하라,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둘째 줄 끝에 8번에서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이지. 응? 그 의견대로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응? 그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안 거치고 조치를 했다면 일단 어떻게 돼? 법이 정한 절차는 안 지키고 했으니까 하자는 있는 건데 그 정도의 하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 하자까지는 아니다. 취소 사유. 그 다음에 10번 판례도 꼭 중시해야 돼. 10번. 자, 10번에서 용어 여러분들 첫째 그때 보면 공적상이라고 나왔지? 이게 뭘까? 공적상. 이거 공적이라고 읽으면 안 돼. 아니, 이 뭐 시험에서 읽는 것 같고 얘기는 않겠지만 사적인 사항, 공적인 사항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 과거에 공 세운 거. 우리 공적이란 말 쓰잖아. 공적. 공 세운 거. 분장 받고 뭐 표창장 받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 뭔가 과거에 훈장 받고 표창 받은
공무원인데 뭘 잘못하고 징계를 받게 됐어. 그럴 때 이 과거에 이렇게 공적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고려해서 징계를 감경해줘요. 과거에 공세운 거. 그렇다면 어떤 공무원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됐어. 그래서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이런 훈장 표창받은 서류 이런 거 이게 작성해서 그걸 제출하고 그거 봐서 이제 징계 결정을 해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징계받을 공무원이 그 과거에 공세운 거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도 안 했고 제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징계 결정을 내렸다면 그는 하자 있는 징계처분. 설령 그 징계 처분이 별 문제 없는 징계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셈이 돼서 하자 있는 징계 처분이 된다. 다만 징계 정도는 하자 정도는 위법인 건 맞는데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봤어요. 요거 10번 중시하고 다 나왔네. 11번도 공부해야 되네. 응? 자, 11번은 그 셋째 줄 보면 이것도 아마 뭔가 무슨 사업을 벌이거나 무슨 큰 대형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또 법이 정해놨나 봐. 응? 교통 영향 평가를 안 거쳐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건축 허가 나가기 전까지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았다는 걸 증명서를 교부받을 것을 우리가 배운 부관 있잖아. 응? 단서로 붙이고 무슨 인가를 해줬대요. 공사 시행 뭐 이런 거 인가를 해준 조치. 이거는 원래는 교통 영향 평가를 먼저 거치고 나서 이제 무슨 실시 승인을 내주는 건데 아직 안 거쳤는데 나중에 거쳤다는 증명서를 받아오는 걸 말하면 조건으로 해서 미리 승인을 해준 거잖아. 응? 단서로 붙이고 이거 뭐래? 응?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그래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11번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3번 공부하세요. 13번. 자, 우리 어디에 시군구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거주를 안 해. 응? 그게 적발됐어. 실제로 거기에 형식상 서류상만 주민등록을 해놓은 채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발됐어.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요. 응? 말소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공고하도록 법이 정해놨어. 이게 이런 게 적발돼서 말소하려고 합니다. 응? 하고 미리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공고를 하면서 여기 대해서 뭐가 이거 보면 의견 제출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공고하겠는데 공고 절차를 안 거치고 말소시켜 버렸대. 이거 뭐래? 무효까지는 아니다. 응? 절차자로서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뭐 시험 나오는 거 내가 다 많이 들어갔네. 14번. 어차피 14번 같은 거 뒤에 가면 또 배우긴 해. 그래도 나올 때마다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인데 막 이게 하자 부분에다가 또 문제라고 하니까. 자, 11번을 이해하려면 이런 사안이야. 뭐냐면 여기 공매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세금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뭐 하나? 아까 독촉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세금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해요. 압류? 보통 그냥 압류. 압류를 해놓고도 좀 기다려봐요. 세금 내나 안 내나 기다려봤다가 계속 세금 안 낸다?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강제로 경매로 팔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돈으로 세금에 충당하는 거야. 근데 공매 처분 나가기 전에 요 사이에 하게 돼 있는 절차가 있어. 뭐가 있냐면 공매 통지라고 하는 거야. 공매 통지. 응?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즉 압류까지 했잖아. 너 계속 세금 안 내면 너 압류한 재산 경매로 다 팔아 넘길 겁니다 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통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세금 안 내면 이제 강제로 팔도록 이렇게 절차상 정해놓은 거야. 절차상 요건으로. 그래서 이 공매 통지를 받으면 내 재산 진짜로 경매로 팔려고 그러네. 그걸 원치 않으면 뭐 동구에다 세금 내겠지. 응? 그렇게 기회를 주고자 공매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 최종 공매 처분이라고 강제로 재산 팔아넘기는 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공매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공매 통지를 안 하고 압류한 뒤에 바로 이거 건너뛰어서 이 공매 처분을 바로 했다면 절차를 안 지키고 한 공매 처분이 돼서 하자가 있는데 무효까지는 아니다. 응? 취소 사유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보면 판례 3개. 자, 예산 편성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관계 그랬지? 요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거야. 응? 그래서 뭐 약간 배경 지식을 얘기하면 그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막 저기 뭐 있지? 뭐 각각의 4대 강별로 나누면 또 예산이 사업별로 나누면 저기 했지만 그때 4대 강 사업할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갔지? 한 20조 원인가 30조 원인가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어요. 저 사업에 쓰였죠. 돈 국민 세금 쓰인 거야. 그죠? 근데 원래 법에 보면 정부에서 벌이는 사업 중에 뭐 내가 알기로 그 당시에 5천억 이상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반드시 거치게 돼,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여러분 행정학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소위 뭐 BC 분석이라고 하는 거 나와. 그래갖고 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입되는 비용하고 이 사업을 마치면 거기서 나오는 편익, 응? 이거 이제 평가해서 BC 평가 비율이 어떻게 돼? 1 이상이 나와야 그 사업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야. 1 이하로 나오면 그거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거야. 응? 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 근데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이게 아마 이제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꼼수를 부렸어. 아, 이거 4대강 사업을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보싹고마 하는 걸 치수 사업으로 거기다 대통령령 조항에 대통령령에 치수 사업에 해당하는 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거쳐도 된다. 이 조항을 하나 딱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 대통령령 만드는 건 뭐 국회도 필요 없잖아.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라. 그죠? 응? 요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듯이 법률을 국회가 법률 만들었는데 법률하고 다르게 막 대통령령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막 하니까 국회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합니다. 응? 근데 그렇게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안 거치고 이제 이 사업을 벌인 거야. 응? 근데 나중에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지. 소송이 들어가서 법원도 뭐라 그랬어? 그 예산 편성할 때 응?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안 거치고 해서 이거 뭐 낙동강 사업인가 뭐는 위법 이렇게 이제 판결이 하급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 났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소위 사정 판결은 위법은 맞는데 이제 와서 그걸 취소하거나 하기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다 돈 들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강바닥 긁어내고 보호 쌓고 다 해놨는데 이거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원상복구해야 돼. 이건 너무 늦었다. 해가지고 위법이지만 공익적 이유로 되돌리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판결. 이런 걸 사정 판결이라 그래. 위법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공익을 이유로 유지시키는 판결. 그래서 하급법원은 위법을 인정하고 유지시키는 판결, 사정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은
아예 위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절차에 있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거 안 거치고 뭐 했다 하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실제 그에 따른 4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하나의 행정 처분 사이에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는 예산의 하자가 있는 것이지, 곧바로 그 각각의 4대강 별 사업하는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마지막 두 줄, 이줄 뭐라고? 예산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각의 강 살리기 사업하는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 두 줄이 시험에 쓰이는 거예요. 여기 정리. 그 다음에 이거 고민해보자. 민원 일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제목됐지? 그러면 그 까만색 글씨에서 원칙은 뭐야? 셋째 줄.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은 곧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원칙론. 단 밑에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할 때는 뭐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과 예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여기 앞에 문제가 뭐 민원인이 행정위원회에서 뭐 민원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열렸어. 그 열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 회의 언제 하니까 뭐 나와서 의견 진술하세요. 이런 통보를 안 해준 거야. 그리고 민원조정회의 결과 나와서 거부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뭐 시장이 최종 민원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낸 거지. 아니 그 통보도 안 해주냐, 회의하는 날짜. 그 통보해줬으면 내가 의견을 내 얘기하고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통보조차 안 해주니까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최종 거부 처분은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그 통보 안 해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원인이 참가할 수 없었다, 참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최종 거부한 처분이 바로 위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그 민원인이 신청한 어떤 행정 조치가 재량사항이야. 법 규정에 의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기관에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중에 이제 상대방의 의견, 입장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돼서 뭔가 굉장히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정이 된 거라면,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그 통보를 안 해서 참여를 기회를 안 준 것은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에 그 아래 위 밑줄 친 부분이 다 각각 잘라져서 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밥 먹읍시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 여기서 불복 절차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나한테 불이익 조치했지.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 그럼 영업정지하는 문서에 써주게 돼 있어요. 뭘 써줘야 되냐? 이 영업정지 조치에 상대방 당신 승복 못하면 언제까지, 예를 들면 뭐 인천시에 있는 판정기관에게 이거 취소나 뭐 무효 판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안 알려줬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불복 절차 알려줄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 알려줬을 때, 그러면 안 알려주고 불이익 조치한 거 위법이 되냐? 아니야.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거. 응?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정심판이라 해서 상급 행정기관 어디다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응? 그거 알려주도록 법이 정했는데, 그거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안 알려주면은 어떤 법이 어떻게 나면, 안 알려주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안 알려주면 이제 아까 그랬지. 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알았을지라도 안 알려줬을 때는 그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았든 몰랐든 그냥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도록 법이 따로 정해서, 결국 안 알려주면 상대방 국민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안 알려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바로 하자 있는 처분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응? 그래서 요거 주의. 그래서 결론은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곧바로 그것만으로 하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형식에 관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마저 해야 되겠다. 짤막한 주제니까. 응? 쉬워 간단하니까. 자, 형식에 관한 하자. 거기 동그라미 1, 2번 나왔지? 그냥 간단하게. 법에서 국민한테 문서로 하도록 돼 있는 행위인데, 문서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인 행위. 응? 법이 문서로 하도록 정해놓은 행위를 문서로 안 하고 말로다가 했다. 그럼 무효야. 무효. 또 두 번째, 2번은 야, 인천시장이 무슨 영업정지 처분이나 허가 내주는데 인천시장 도장이 안 찍혔어. 사인도 없고. 무효. 응? 간단히 그렇게 본다는 거고. 자, 다만 동그라미 3번 이유부기. 쉬워도 돼요. 이유부기라는 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를 시키면 왜 영업정지 시키는지 그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술집 주인에게 영업정지를 시킬 때, 당신 언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기 때문에 법 몇 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몇 개월 합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 응? 그게 법적인 의무야. 근데 이유 제시를 안 했거나 했긴 했는데 너무 불충분하게 해서 상대방이 뭐 때문에 자기가 이런 영업정지를 받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유 제시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 학자들은 둘로 나눠봐. 학자들은 이유 제시를 전혀 안 하고 불이익 처분했다면 무효로 보고, 이유 제시를 하긴 했는데 좀 부실하게 했다 하는 정도는 취소 사유로 이렇게 나눠보자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유 제시를 전혀 안 하고 했던, 응? 이유 부기나 이유 제시나 같은 말이야. 이유 제시를 부실하게 했든 다 뭐로 본다? 취소 사유. 그래서 거기 내용은 보세요. 그러고 나면 판례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번 꼭 체크하세요. 쉬워서 1번. 거기에 행정절차법 24조가 키워드. 행정절차법 24조는 행정기관이 처분할 때는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는 게 원칙으로 규정해놨어요. 읽어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문서로 하게 돼 있는 처분을 문서가 위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무효다. 응? 그러면 2, 3번 밑에 똑같아요. 2번 보면 운전면허 정지시키는데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서로 했대? 뭐 경찰관이 찾아온 운전자에게 당신 면허 정지됐습니다고 말로다가 알려줬대. 구술로 고지. 이거 면허 정지 처분 아무 효력이 안 생겼죠? 무효예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은 이 사람 면허 정지 시켰다고 생각한 거지, 말로다가 면허 정지 됐으면 알려줬어. 근데 그 상대방은 다음 날인가 또 운전하다 걸렸어. 그러니까 뭐로 처벌하려고 그래요, 경찰은?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면허가 정지됐으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너는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니까 너는 무면허 운전죄 하고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거 무면허 운전죄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은 면허 정지를 당한 적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지? 이런 논리고. 똑같은 게 3번이야. 여기도 보면 소방서장이 뭐 했어? 야, 네 건물 이게 소방시설 불량하다. 어제까지 시설 보안 개선하라고 명령 내렸대. 의무부가 했대. 근데 이거 문서로 해야 되는 건데 말로 다 했다 그러지? 그럼 상대방은 의무가 생겼어? 없지? 근데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려고 해. 처벌 못하는 거야. 똑같죠, 논리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무효로 보지 않은 사례가 또 나왔어요. 1번 판례. 자, 세금 부과할 때 세금 고지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죠? 근데 세금 고지서에 그 기재사항 빠뜨리고 하면 그 세금 부과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 됩니다. 하자는 있는데 세금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뭐야? 그 고지서가 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세금 부과 처분에 여기 자 주어는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셋째 끝에 세금 부과 처분의 본질적 요소래요, 아니래요? 세금 부과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건 아니었어. 이게 중요합니다. 응? 본질적 요소를 아니어서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 사유 있는 게 되기에는 하지만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또 중요. 자, 2번은 뭐겠어요? 세금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을 좀 빠뜨리고 했다. 이런 게 말하자면 왜 세금 부과하는지 근거와 이유,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응? 세금 부과하는 이유 이런 거 빠뜨리고 했다면 그거는 취소 사유, 무효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런 걸 이유 제시하자. 응? 이유 제시하자. 이게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1, 2, 3번이 다 같은 취지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4번은 한참 전에 한 1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자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개발업자한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하면서 고지서에 언제까지 납부해라 하고 기간을 주는데 납부기한을 법이 정한 기한보다 짧게 기재했단 말이야. 단축해서. 그지? 응? 법이 정한 기한보다 납부기한을 단축해서 기재했대. 짧게 기재했다는 거지? 응? 그거 뭐래?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응? 왜 그럴까? 그 짧게 기재했더라도 그 짧게 행정기관이 짧게 기재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 상대방 언제까지 납부하면 될까? 그러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반대로 그러면 길게 고지하면 길게 알려준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될 일이고 짧게 알려주면 법이 정한 기한보다 짧은 기한 내에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로 보는 거야. 대신에 부과처분 자체는 영향이 없고 기한만 그렇게 이제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납부기한 기재한 것만. 그래서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인 건 아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